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거는 오늘 비단 청양군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청양군이 전통적인 농업군이다 보니 이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더 심각하다. 1965년대 인구가 10만 7천 명이었어요. 10만이 넘었었죠. 근데 지금은 3만 2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출산율, 지금 전국 출산의 0.9입니다. 부부 2명이 2명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지금 1명도 안 낳는 꼴이에요. 청양은 그래도 전국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더라고요. 1.09. 또 고령화, 제가 1년 반 전에는 우리가 32.6%였습니다. 고령화율이. 지금은 34%가 넘습니다. 이대로 뒀을 때 20년 후에는 2040년에는 52%입니다. 그럼 20년 후에는 청양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자치단체 또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 여하가 또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양군의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40% 됩니다. 아마 직간접 종사하는 인원까지 하면 6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농과 소농가의 소득 격차가 자꾸 벌어진다는 거. 지금 3헥타 이상 대농의 경우는 1년 연간 소득이 7,100만 원입니다. 근데 1헥타 미만 소농의 경우는 3천만 원이죠. 한 4,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아마 실질적으로 이 차이보다 더 많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또 느낌은 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농업 소득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저는 이 또한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게 오늘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도 관련된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군정을 맡은 지 한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저는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1년 반 동안 확보한 예산을. 근데 3천억이 넘다. 3,024억. 근데 그 예산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지역개발 사업은 되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에 도로를 하나 더 내다고, 아니면 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다고.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시장 군수들이 중앙부처나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도 중앙부처 간부 만나서 폼 잡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내는 예산, 이게 바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양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 새로워진다. 내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나 이 지역개발 사업만으로는 청양을 변화시킬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집 앞에 집 하나 더 짓는다고, 도로 하나 더 뚫는다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 편리할 뿐이죠. 그러나 이 편리함을 가지고는 지역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치중했던 것이 저 공모사업. 1년 반 동안 한 1,700, 지금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들은 이런 예산들입니다. 크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젊은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농업 경쟁력을 어떻게 더 확보해 나갈 것이냐. 노인과 장애인 복지 문제를 어떻게 더 촘촘히 챙길 것이냐. 또 관광지를 어떻게 잘 개발해서 스치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 것이냐. 대개 이렇게 크게 5개의 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또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 확보보다 더 큰 가치를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모 예산은요, 시장 군수가 우리 공무원들이 발품 팔아서 챙긴 예산이 아닙니다. 당당히 타 시군 또는 타 시도와 경쟁을 해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에요.
아까 37건에 1705억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37건 응모해서 37건 다 됐습니다. 실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와 타시군에서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청양 좀 그만 좀 해라. 청양사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4,016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758억. 작년도보다 18.5%가 증가했어요. 충청남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증가율이 얼마냐? 7.1%입니다. 대한민국 예산 증가율이 얼마냐? 9.1%예요. 그 예산보다 청양군 예산이 2배 이상 더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 자립도도 9%대에서 10%대로 1% 정도 올랐습니다. 이 지방재정도 1% 오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청양군이 재정이 많이 건전해지고 튼튼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분야별로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청양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확보했어요.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잘 바꿔서 정말 청양의 진정한 분야별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농업 분야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농가 소농가의 소득 격차가 자꾸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도 대농과 중소 영세농을 나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농의 경우는 품목별로 뭉쳐야 돼요. 품목별로. 그래서 품목별로 이 생산자 조직을 좀 확대를 해서 그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을 좀 강화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농협도 이제는 신용사업보다는 경제사업에 좀 치중을 하자. 유통을 좀 강화하자. 그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 대형 유통회사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확정된 단계라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유통회사를 청양군에 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유통 물류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회사가 청양에 유치가 된다면 청양에서 생산된 과일류는 판매하는 문제가 없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의 꿈앤들 영농조합, 아주 규모화된 영농조합이에요. 그 영농조합과 지금 생산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만 평의 부추,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게 2만 평 규모의 양삼채. 또 어제 그 대표하고 몇 사람 제가 같이 만났는데 자기들이 청양에서 생산되는 산채류는 다 유통을 시키겠다. 그 위에도 양파, 마늘. 아마 이런 것이 다 결합이 된다면 우리 대농들의 농산물 유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문제는 이 대농에서 제작된 중소영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푸드플레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청양군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푸드플레이 선도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탄정리에 푸드플랜 타운, 먹거리 종합 타운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플랜, 로컬 푸드 이렇게 크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의 개념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 로컬 푸드거든요. 선순환 구조로 갖자.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0%인데 청양에서 산 농산물을 청양에서 파는데 무슨 돈이 되겠어요? 천상 우리가 대도시에 팔 수밖에 없다. 그 문제는
소비 성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종전까지는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이면 최고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안전성이. 안전한 농산물, 이걸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우리가 친환경 기반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돼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실패할 확률도 많고 또 힘들고 그런 여건에서 행정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십시오라고 자꾸 주문을 한들 우리 농민들이 그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겠냐? 아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생산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겠다는 순서가 맞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라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선거 때 공약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를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 작년도 용역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최저가격을 생산하기가, 이 가격을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가격인데 이 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했냐. 농가들한테 그 생산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품목별. 그래서 생산비에서 어느 정도 적정 이윤을 계산을 하고 그것과 학교급식 가격, 도매시장 가격을 고려해서 적정 가격을 정하겠다.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환경 배추 한 포기 생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준 가격을 1,000원으로 정했다. 근데 시중 가격이 500원밖에 안 가요. 그럼 500원이라는 차익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행정에서 보전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 그겁니다. 그럼 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냐?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가격을 결정 못하는 것이 뭐냐? 농산물이에요. 내가 배추 다 농사 졌어요. 2,000원 받고 싶은데 3,000원 받고 싶은데 가격 이길 수 있나요? 시장 가격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가격에 대해서 기준 가격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떨 거냐? 이 푸드 플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배하는 농가를 한 1,000농가 정도를 내후년까지는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400농가 정도가 의향조사에 응해가지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을 또 기준가격을 보장해 줄 거냐 이거거든요. 제가 분수 취임하고 바로 농업지원계에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컬푸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친환경 농산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획생산 체계를 갖춰야 된다. 옛날 얘기면 작부체계라고 하죠. 이 기획생산 체계는 뭐냐면요. 누가 어느 시기에 어느 농산물을 얼마만큼 생산하겠다는 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그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겠다. 가격 보장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디서 팔 거냐 이거잖아요. 어디서 팔 거냐. 지금 대전 유성 학화동에 로컬푸드 매장을 저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7월이면은 아마 완공이 될 거고, 거기에 유통이 될 건데, 거기 매장에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 대전, 세종, 이런 광역 지역에 팔아야 된다, 도시에. 청양에서 팔아본도 돈 안 되잖아요. 나가 팔아야지. 그럼 그 어떤 식으로 팔을 거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이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규모화된 용량이 아니고 소농들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한 농가가 여러 가지 품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해서 팔 수 있는 품목 수가 한 400개가 넘어요. 400개가. 그러려면은 다 품목으로 가야 돼요. 소량 다 품목으로. 소량 다 품목으로. 소량 다 품목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만 않죠. 그런데 이 소량으로 조금씩 농사진 분들이 우리가 지금 대티 탄정기에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물류센터도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물류센터에서 우리가 차량으로 다 회수를 하려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이 물류센터에서 거기서 또 다시 소포장할 건 소포장해서 소비처로 파는 겁니다. 그 대치 탄정리에 물류센터, 가공센터, 반가공센터, 안전센터까지 만들려고 해요. 아까 친환경 농산을 말씀드렸다. 안전성이랑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수집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된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분수가 품질을 인증해서 대도시에 소비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말은 쉽게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그냥 이대로 관행대로 가면 되겠냐. 무슨 변화가 있겠냐.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행정, 우리 농민단체, 또 기관, 우리 농민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또 손잡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청양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힘들고 그런 고난의 기간을 2년, 3년 겪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산물만 생산만 잘하면 되고 유통은 행정과 농협에서 책임지겠다. 그것이 저희가 가져가는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그 이외에 뭐 구기자 또 산채류 등등의 뭐 맹문동 뭐 이런 게 틈새 시장도 좀 잘 공략을 해서 그런 농민들의 소득 기반을 더 확충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우리 청양의 인구가 젊은 인구들이 자꾸 떠난다고 그래요. 근데 떠나는 젊은 친구들한테 청양에 자꾸 머물러라.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도 했지만 얼마 전에 비봉에 28만 평의 산업단지 또 남양에 30만 평금의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또 양승도 도지사와 같이 협약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산업단지 조성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도에서 기획기획장을 했어요. 당시 도지사가 누구냐면 이완구 총리였습니다. 그때 이완구 지사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저한테 주문을 하는 것이 야,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6년, 7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냐. 우리가 충청남도가 고민을 해서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기간을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한번 하자, 중앙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아주 유능한 직원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6개월 동안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법이 30개가 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법이. 문화재부터 환경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하면. 근데 그 각 법령에 최소한도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기한을 합하니까 6년, 7년 걸리는 거예요. 빨라야.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다 놓고 조금 중복되는 걸 줄이고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내지 1년 반을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완구 지사께서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이 충청남도 이렇게 훌륭한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정말 고맙다. 이거 나만 알기는 아까우니까 우리 장차관단한테 국무회의 가서 좀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완구 지사께서 그때 가서 국무회의까지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빨라야 4, 5년 걸려요. 그럼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농공단지가 6개가 있습니다. 지역에. 근데 제가 군수 취임하기 전에 5년 동안 기업이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 학당리, 화성 농단지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동안 9개 기업 유치해서 지금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자부심을 갖는 것이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도기관이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을 만드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앉힐 거냐, 이거를 꼭 공모를 했습니다. 청양군, 서천군, 아산시가, 셋이가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등 했습니다. 어떻게 1등이냐? 아산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산의 인구가 32만 명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꼭 10배 많아요. 그리고 그건 사회적 경제 과가 있어요, 과가. 외부에서 전문가도 갖다 놓고. 이 사회적 경제 기반이 가장 잘 된 데가 어디냐? 아산이에요. 천안보다 더 잘 된 데가. 그럼 제일 안 된 곳이 어디냐? 청양군입니다. 1등이 꼴찌를 어떻게 해요? 저는 도저히 그냥 아산하고 똑같이 경쟁해서는 전 백전백패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회적 기반이 한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생각을 한번 바꾸자, 우리가 생각을. 도시형 사회적 경제로 아산하고 경쟁을 해서는 우리가 백전백패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니고 농촌형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청양군, 충청남도, 우리 도립대학교, 또 충남연구원 이렇게 4개 기관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한 4개월 구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아산을 우리가 넘었어요. 우리가 1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산업자원부 업무예요. 산업자원부 소관인데, 이 산업자원부에서 청양이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충청남도에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무슨 놈의 아산 제껴놓고 청양이냐, 아산이야지. 청양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 중앙부처에서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반이 잘 된 그런 곳에 센터를 앉혀야 금방 성과가 잘 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청양 같은 취약한 지역에 도센터 앉으면 성과가 안 나니까 아산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당당히 공모해서 우리가 따왔는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이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에 이 3군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좋다, 내가 국회 가서 예산 확보를 하마. 3군데 하는 걸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도 이제 청양에 대한 시각을 조금 달리 하는 거예요. 시각을. 이제 3월 달이면 결정이 될 겁니다. 3월 달에 결정이 될 건데, 제가 마지막까지 방심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거 꼭 가져오고 싶어요. 이게 가지고 오면 청양 여자정보고등학교 안 칠 건데요. 한 320억 사업입니다. 상주인원이 한 500명. 하루에 유동인구까지 따지면 한 2,000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청양의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청양 경제에 새로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로 보고요.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사가 돼서 이렇게 참 미안한 것이요. 이 애기들하고 어린이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이 청양의 아기들이 정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내가 작년 여름에 하도 애들한테 미안해서 백사관의 물놀이장을 임시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갈 거냐. 기왕하는 거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엄마 손잡고 와서 같이 사삭하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족문화센터 190억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절대 공모를 할 때는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에 앉히는 거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했는데,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사회적 경제 혁신탄이 얼마만큼 면적을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그 면적이 부족하다면 이거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산이 이쪽 산동 사계면이 소외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정산 중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거든요. 그 폐교에도 그와 유사한 시설, 또 다목적 체육관,
이런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국 최초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노인 돌봄 사업을 응모로 해서 예산 4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읍면에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씩 배치를 청양군 작년 10월에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군 내에 450분 정도를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을 지금 다 했어요. 450분 정도. 앞으로 한 600분 정도 늘릴 건데 어떤 분들이냐면 치매 초기 환자들, 그 다음에 만성 질환자들, 그 다음에 장기 입원했다가 퇴원하려면 혼자 와서 계시려면 썰렁하잖아요. 적응하기 반찬도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재산이 있고 자식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유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배치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그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건강도 좀 살펴드리고 다음에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잖아요. 문지방이 높으면 문지방을 낮춰드린다든지 또 주방을 좀 어떻게 고쳐드린다든지 지금 무슨 일을 했냐 목욕탕 타일가 미끄럽잖아요. 잘못하면 낙상을 오래가 있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다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밑반찬 배달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교월리에 120세대의 고령자 주택을 지을 겁니다. 아직 선정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우리 청양군 중에서 홀로 사시거나 아니면 부부 2분이 사시는 중에서 같이 공동생활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120분 정도를 모시고 교월리에 거기다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1, 2층에는 그 사회복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지금 돌봄과를 거기에다 배치할 거고 의사, 간호사 배치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 좀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회관이죠. 장애인 회관이 의료원 옆에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요 교월리 이 고령자 주택 바로 옆에 그쪽에 금년 내에 새롭게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입니다. 의료원 가보셨죠? 의사를 외부에서 모시고 왔어요. 4분을.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정신의학과. 또 의사를 좋은 분 모셔다 놓고 보니까 보령이나 홍성에서 환자들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약국도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약국도. 우리가 5대 암이 있잖아요. 위암, 간암, 대장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게 5대 암인데 전국에 226개의 시, 군, 구가 있어요. 자치단체가. 그 226개 중에서 이 5대암 검진을 못하는 데가 경북 울릉하고 경남 산청하고 청양군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3군데예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2월 중에는 다 그 예산에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제 5대암 검진을 어디 안 가셔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내과 의사가. 아마 2월부터는 내과 의사 한 분을 더 모셔서 1내과, 2내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응모원 분도 보면은 전에 의료원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성실하고 또 실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다리 하나 놓고 길 내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좋은 의사, 의료원에 모셔서 우리 국민들 건강 돌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들 잘 모시고 의료원 운영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한 5월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칠갑산을 중심으로 이 관광 자원을 어떻게 잘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이 관광 자원을 어떻게 잘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서 스쳐가지 않고 여기서 머물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하나하나 단계별로 저희들이 더 관광지를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불량리에 꽃추문화 마을 있잖아요. 그게 1년에 적자가 3, 4억입니다. 분비 3, 4억씩 거기다 다 틀어박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참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고추문화를 아주 확 바꿔보자. 고추문화 마을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청양 가면 이런 게 있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체험, 관광, 힐링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190억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용역에 들어갈 텐데 용역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정말 그곳을 정말 청양만에 특화된 그런 지역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주 및 생활여건 개선인데 임대주택 기원료 300세대 짓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얼마 전에는 작년 12월에 정산에도 100세대 임대아파트 짓는 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세대 약간 고령자 주택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지금 홍성에서 청양 오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우리 청양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것이고요. 또 광역 상수도 작년에 정산 그 지하수에서 우라늄 나와가지고 또 국민들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그분이 전화의혹으로 된 것 같습니다. 광역 상수도 공사를 1년 반 정도 당겨서 금년 6월이면 완공이 되고 또 노후 관로도 또 많이 교체할 그런 계획이다 말씀을 드리고 충청 산업문화철도 이 청양도 이제 앞으로 철도가 지나갈 거로 봅니다. 지금 현재 국토종합계획에 최종이 반영이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청양도 그래도 철도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 지금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불량리에 우리가 IC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까지 이제 제가 올해 특히 아까 이제 아기 낳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가족문화센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푸드 플랜, 또 농업 그 돌봄, 노인 돌봄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일들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역에서 사람을 키워야 돼.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 인력을 육성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한 70억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한 15개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별로 자기들 공부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후, 3년 후에 이런 건물들이 다 들었으면 그 운영은 그 젊은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는 종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운영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중간에서 뭔가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민관이 함께하는 우리 지역 활성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다행히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 5월쯤이면 출범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간 지원주지 민과 관이 우선 민이 더 중심이 될 겁니다. 관보다는 이 민이 중심이 돼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잘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명칭은 확정은 안 됐지만 청양 포스트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선 내 고장, 내 지역의 주소를 갖고 또 물건 하나 사더라도 외부 뭐 부여 이런 데 가지 말고 홍성 가지 말고 청양 거 사자.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청양서 먹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가면 조금 늦으면 그 밖에서 밥을 식사를 하고 저녁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청양에서 식사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군민들한테 애양심에 호소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전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실패한다고 봅니다.
모든 운동이 그냥 말로 구호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도화돼야 돼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금년은 한 4월쯤에서는 범국민 결의대회도 한번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 생활 실천 운동으로 한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많이 협조해주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네 자치,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인데요. 저는 우리 군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이 각자 다 다르죠.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른데, 그러나 우리 마을이라는, 우리 지역이라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저는 동네 자치,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주민세가 1억 5천 정도 줍니다. 이 1억 5천을 마을에 다 배정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마을별로 한번 좀 계획을 받아보려고 해요. 아, 우리 마을은 금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우리 마을을 좀 어떻게 잘 가꿀 거야? 이런 특화된 그런 사업계획을 마을별로 받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마을에 주면 좋은데 모든 마을에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선심성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선별해서 200 내지 300만 원 주겠다. 그럼 그 예산 가지고 그냥 마을에서 종잣돈 삼아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사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군수가 잘한다고,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가 잘한다고, 지들만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민들이 이제 행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정말 공무원들이요, 정신 차리고 행정 똑바로 해야 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공가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부족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국민들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행정에 대한, 또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양은 안 돼. 청양 뭐 되겠어?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 자주 섞인 목소리, 패배의식 가지고는 넌 청양을 바꿀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꼴찌 청양이 1등 아산을 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전 못할 게 없다. 작지만 강한 청양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분명 청양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